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식수 이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여름철이 가까워졌죠. 많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여름철 우리 고양이들의 사료, 먹거리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름철 고양이들 먹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에 2000년대 초반쯤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이게 보관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고 땡땡땡 회사에서 이게 이제 곰팡이가 핀 사료를 한번 유통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 먹거리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되면서 이거를 먹었던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생겼냐? 다 신장 기능 저하, 신부전에 대량으로 걸렸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먹거리 관련된 특히 여름철 하면은 일단 습도가 높아지고 짜증도 많이 나지만 사료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건강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름철 고양이 먹거리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공급하는 게 좋을지,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왜 제가 곰팡이 이야기를 처음에 했냐면은 이게 뭐 40% 막 50% 이상 막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사료 자체는 산화되면서 되게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펴요. 곰팡이가 되게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간단하게 이걸 먹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안 좋은 곰팡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부전, 신장의 기능을 완전히 악화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관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료 한 팩을 사게 되면은 그게 대략 한 2-3kg 정도 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퍼백들이 다 달려 있기는 해요, 사료 그 한 팩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좀 열려 있다던가 그러면은 그 사이로 이제 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일단 뭐 곰팡이라던가 다른 뭐 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소량으로 분배를 해서 나눠서 보관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보통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130g 정도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130g에서 200g 정도를 소포를 나눠서 진공팩에다가 보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아요. 온도 같은 경우는 한 15도에서 뭐 한 20도 정도, 약간 서늘한 정도, 이 정도에다가 유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소량씩 여러 개를 지퍼백에 담는 방법, 아니면은 락앤락 같은 것도 되게 좋죠. 락앤락 같은 경우는 그 쌀 담는 통이 있어요. 쌀 담는 통에다가 넣어놓고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락앤락 작은 통을 이용해서 소량을 넣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햇빛이 많이 직접적으로 쪼이는 데는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늘진 곳에다가 보관하는 것도 훨씬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할인이다, 이벤트다 해서 사료를 너무 대량으로 샀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꼭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너무 뭐 짧게 남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냥 아이가 잘 먹는다, 평상시 잘 먹는 거라면은 보통 한 달 정도 되는 양의 사료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소량 나눠서 보관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습식 같은 거 있죠. 습식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제 나는 이거를 다 주고 싶은데 한 번에 안 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게으르신 분들은 캔을 따고 대충 뚜껑만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말라버려요. 과일도 넣어놓으면 마르잖아요. 윗부분이 맛이 없게 되죠. 변질돼요. 일단은 캔 사료 같은 경우는 유리그릇, 유리로 된 아마 락앤락 말해도 되나? 락앤락 협찬해주나? 밀폐된 거에다가 보관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거는 날짜를 적어 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병원에서 아이들 이제 캔 같은 거 줄 때는 이 오픈한 날짜를 위에다가 적어 놓거나 보관할 때도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날짜가 얼마 정도 지났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걸 폐기를 할지 말지 또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한번 냉장이 됐던 거, 차가운 걸 좋아하냐, 여름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온도감이 되게 중요해요. 온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을 조금만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15초에서 20초 정도만 데펴서 한 30도 정도로 올린 다음에 다시 급여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먹을 수, 그러니까 다시 줬을 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습식 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방이 온도감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풍미가 살아나면서 아이들한테, 고양이들한테 기호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관은 유리에 하되 다시 줄 때는 물을 소량 넣고 전자레인지에 15초에서 20초 정도 돌려서 풍미를 다시 풍부하게 한 다음에 급여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금방 좀 변질되기가 쉽고 벌레들도 많이 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갈아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물의 위치는 물을 쉽게 갈아줄 수 있는 싱크대 옆이라던가 화장실 입구 쪽 근처라던가, 그래서 신선한 물을 바로바로 떠서 해줄 수 있는, 왜냐면 멀어지면 우리 집사님들이 부지런한 건 아니지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4번, 가능하다면 자주 갈아주시는 게 고양이가 여름철 나는데 음수량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음수량을 많이 취할 수 있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양식은 워낙에 집사님들이 고양이들한테 잘해주셔서 보양식이 따로 필요할까? 평상시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좀 여름철이라서 좀 고단백식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북어를 뭐 삶아서 조금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끔 준다던가, 아니면 닭가슴살 같은 것들 직접 삶아서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쁘지 않다. 닭 육수 같은 거 있잖아요. 닭 육수 같은 것들은 끓인 거를 놔뒀다가 그거를 이제 아이스 큐브 있어요. 아이스 큐브는 네모난 큐브 있으니까 그거를 얼렸다가 그거를 주는 것도 아이가 이제 얼음을 이제 핥아 먹는 게 하면서 좀 아이가 더위를 식히는 또 하나의 여름철 약간 보양식 같은 간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장난꾸러기 고양이들은 난리 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 고양이 어떤 먹거리를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정량을 주는 게 우리 고양이님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